하지만 방송은 결국 일시적이며 사회의 시의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. 우리 사회는 아직 외면받고 있는 영역을 다 케어해줄 수가 없습니다. 나라의 복지 외에 가정상담, 사회단체 등등 최소한의 복지 영역은 존재하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죠. 그리고 저 가정에서 자녀들은 집을 다 나갔지만 부인은 계속되는 학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. 왜 부인은 도망을 안 갔을까요? 아니면 묻혔을까요? 부인은 도망가고 아이들이 남아서 고통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. 어쩔 수 없는 묶임이 있습니다. 도망조차 칠 수 없도록 묶어놓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. 상상을 해보겠습니다. 두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발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아니면 한 사람에게는 칼을 쥐어주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칼을 주지 않고 발을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. 이 기사의 사항은 후자일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? 부인입니다. 정법 공부로 본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저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. 아직 지금까지 저희 배운 바로는 말로는 이걸 말하기가 어렵네요. 뉴스 기사에 날 정도의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난도를 낮춰 보겠습니다.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선을 넘기 시작했다면 그 강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. 묶어놓았는데 둘 다 칼을 쥐어주었다는 조건이라면 그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. 이건 무슨 말일까요? 오히려 기사의 사건은 오랜 시간 폭행과 가혹함은 있었지만 창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저 정도의 뉴스나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늘 다투고 시끄럽긴 했지만 조금 소란스러운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결국 창극이 일어났다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어려운 시선이 되죠. 차라리 누군가 집을 떠났다면 창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계속 부딪히고 믿고 싫으면 떠나라는 것. 안 떠나고 같이 있으니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. 어느 가족이 가족끼리 원수처럼 싸우고 싶을까요?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. 인간의 도를 넘어서니까요. 이 기사도 그 정도 되겠네요.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은 세상에 다 표현되고 있을 것입니다. 같이 있으니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가족의 연을 이어왔습니다. 이것은 수백 년 넘게 이어온 핏줄의 대물림일 수도 있고요. 한 개인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죠. 사회의 문제를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요. 우리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픔과 한의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법 강의에서는 또 자식이 부모와 마음이 안 맞을 때 내가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70%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. 70% 맞나? 죄송합니다. 부모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의 말을 어느 이상은 자식이 이기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부모 역시 이제 자식이 21세 이상 성년이 되면 자식과 항상 상의를 하고 30% 이상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30세가 넘으면 얘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엉망진창이죠. 부모가 자식은 내 물건처럼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이용만 하고 엉망진창입니다. 역시 대부분 그런 건 아니죠. 사회가 크게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어 가고 있다면 상식선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. 요즘은 증폭된 증오와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긴 했는데 말이죠. 참, 내가 너무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아 내 자리를 찾아 떠난다 하더라도 명분을 가져야 합니다. 도망치면 결국 더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상대만 바뀌었지 더 가혹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거기서 공부가 안 되면 여기서 해라는 것인데 더 가혹하면 골치가 아프죠.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면 최소한의 배려가 있게 됩니다. 여전히 가혹한 환경일 수는 있습니다. 이유가 있어 그 환경을 주었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제 그만 됐다. 이러면 참 좋겠죠. 부부간의 불화와 뜻이 맞지 않을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
부부도 너무 뜻이 맞지 않다면 헤어질 건지 생각하기 위해 당분간 별거를 해봐라. 억지로 살고 아이들 생각해서 산다고 해봐야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더 제대로 클 수가 없다. 강의에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. 다시 부모와 자식의 갈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부모와 자식의 갈등에서 자식의 어긋남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프다면 어머니의 공부가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. 가족은 한 팀입니다. 이 팀끼리 뜻을 맞추어 갈 수 있는가?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라지만 부모의 자식의 연은 핏줄로 이어주었습니다. 형제, 자매, 남매 역시 같습니다. 누가 더 괴롭고 힘든가? 더 어려운 자가 그 속에 내 공부가 더 크게 있음을 알고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가? 하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집안에서 식칼을 들고 싸우고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또 어떤 공부가 있을까요? 또 나이 들은 부모가 다시 자식들에게 매맞는 일들이 이 사이에 일어납니다. 극소수라 할지라도요. 이건 옆집의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먼 곳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? 그리고 그 정도가 이 기사처럼 너무 가혹하고 꽁꽁 묶여있다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또 말했듯이 겉에서 보기에는 좀 시끄럽고 그랬던 가정이 결국 참사로 연결이 되면 더 삶이란 것을 말하기는 어려워집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